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저희 동네는 오늘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다행히 아주 무더웠던 날씨에 비하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름 날씨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혼 후에 대부분 원가족으로 다시 많이 돌아가세요. 요즘 뭐 워낙에 이혼한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 제 주변에도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이혼 후에 원가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 형제가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예능, 내가 키운다라는 예능이 있어요. 그 연예인 싱글맘들이 아이들 키우는 그 이제 내용을 다룬 예능인데 저도 이제 되게 경험했던 일인지라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예능에도 보니까 역시나 다들 대부분이 원가족으로 돌아가서 원가족과 이렇게 같이 좀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좀 그 내용 다뤄드리려고 해요. 이혼 후에 절대 원가족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네, 제발 안 됩니다. 네, 돌아가면 그 다음 우리가 혹시나 다시 커플 관계를 맺게 될 때 또 불행한 커플 관계를 맺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 너무 아픈 이혼이란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왜 그런지 다뤄드리려고 해요. 제 주변에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보면은 싱글맘, 싱글 데디들 많은데 대부분 원가족들하고 다시 같이 막 살면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도 이혼하고 거의 원가족에서 한 10년을 벗어나질 못했었어요. 심지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 기간이 몇 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좀 거리 두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는 가요. 저도 이제 이혼하고 났을 때 솔직히 뭐 대부분 뭐 이혼이 룰루랄라 신나는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커플 관계에서 지치고 지쳐서 너무 힘들어진 상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댈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기댈 사람이 우리는 대부분 원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아이가 어린 경우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저도 아이가 뭐 9살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 그래도 아직 어리고 이랬기 때문에 좀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지? 누가 좀 옆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동생이랑 굉장히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유아하면 더하죠. 유아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서 키우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원가족 근처에 살거나 원가족의 도움을 받죠.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커플 관계를 시작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일단 왜 돌아가면 안 되냐. 자, 원가족과 내가 맺었던 그 관계, 그곳이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커플 관계의 고통의 뿌리와 원인이 되는 것이 내 원가족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맺었던 원가족과의 관계.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또 똑같은 관계를 반복하다가 또 똑같이 불행한 커플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간이 커플 관계에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 그거를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좀 배웠던 이마고 커플 관계 이론이라는 거기에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동의가 돼서 요거를 잠깐 인용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치료는 이마고 치료는 하빌 핸드릭스 박사라는 분이 이제 좀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이마고 이론의 초점은 뭐냐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특히 부모가 되겠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 관계 경험이 짝을 고르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빠서 나한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 혹은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은 운이 나빠서 내가 어쩌다가 잘못 얻어 걸려서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뿌리는 다 내가 나의 원가족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것도 좀 더 나눠 드릴게요.
비록 불쾌하고 좋지 않은 그런 기억임에도, 내 가족과의 관계가 그런 기억임에도 인간들이 보니까 자꾸만 익숙한 어떤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리스 박사는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자꾸 되돌아가려는 강박적인 경향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자뷰라는 표현 좀 들어보셨죠? 처음 왔는데 나 여기 왔던 곳 같아 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데자뷰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부자대라는 경험. 이 이제 인간들이 요런 사람, 우리가 요런 커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죠. 모습을 이거를 부자대 경험에서 온다고 봤는데, 이 부자대 경험이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예전에 그곳에 와 봤었다는 것을 알고 불편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부자대 경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플 관계가 계속 불행하다, 이거는 내가 내 원가족과 맺었던 관계, 내 부모가 나와 맺었던 관계가 굉장히 불행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운이 나빠서 계속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힘든 사람들, 이건 사회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커플 관계 하기에는 정상치가 않아, 건강치가 않은데도 자꾸 만난다. 그거는 내 부모, 내 원가족, 거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그 페이스북 친구이자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이미 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분이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도 냈는데, 지금 현재도 5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그냥 공공연히 얘기해요.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의 그 과거 부모와의 관계들도 쭉 썼는데, 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본인도 몰랐는데 그냥 계속 그 5번의 정말 커플 관계 경험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다 행복하지 않았고 계속 그래서 이혼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를 제 예를 드는 게 제일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이제 원가족을 보자면, 그 원가족과 이제 결혼했던 그 가족을 비교를 해볼게요. 정말 비슷해요. 저희 원가족, 일단 저희 아빠가 그 시대의 아빠들 70대 그 어르신들 있죠. 굉장히 독단적이고 통제가 엄청 심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 동생 집안에서 파치였고, 골든 차일드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저는 집에서 콩쥐, 스케이프고트였단 말이에요. 파찌로서 파찌 역할을 했던 동생이 계속 저를 자존감 도둑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계속 유일하게, 형제 중에 저를 굉장히 비난을 하는,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드러지는 문제는 뭐였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절대 독립시키고 떠나보내려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모였어요.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부모 곁을 맴돌면서 부모를 엄청 돌봐요. 정말 저희 형제 자매들 부모 엄청 잘 돌봐요. 매일매일 전화하는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화목하고 효자효녀라고 보지만, 실제로 보면은 부모만 많이 돌보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결혼해서, 제가 결혼해서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 똑같았어요. 심지어 아빠의 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만약에 그 통제의 수준이 비슷했다, 그랬다면 아마 이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더 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래요. 이게 비슷하면은 이혼 안 해요, 잘. 근데 더한 집이었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쌓이다가 이혼까지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저를 계속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비난의 강도가 훨씬 세서 정말 내가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 원가족에서는 내가 좀 이런 건 좀 그런가?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새로 결혼해서 들어간 가족 내에서는 내가 정말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돼버린, 이 느낌이 더 강렬하게 들 정도의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가족이 굉장히 부모로부터 독립 못
못하고 부모를 너무 극진히 돌보는 가족이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더 심한 가족이었죠. 네. 부모를 더 심하게, 더 강하게 돌보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저도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너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데, 비슷하면 계속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간에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근데 내가 우리 원가족에서도 뭐 신체폭력이 있었다던가 막 이랬어요. 근데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가보니까 더 극심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심한 중독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면은 계속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보면은 내가 겪었던, 내 원가족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갖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걸, 끌린다는 거예요. 예, 이 이마고 커플 관계 이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의 커플 관계, 제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저도 역시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낯설면 끌리지가 않아요. 비슷할 때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좀 다른 점도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특히 고통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 사람한테 끌려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저도 거의 한 10년을 집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희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너 집 나오라고 맨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적어도 원가족과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 그래, 나 너무 무서운데 이랬거든요. 2시간은 넘어 가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 일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귀찮아서 못 가잖아요. 2시간 넘어가면 막 1시간 이 정도면 뭐 자주 드나들게 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왕래가 뜸해질 수 있도록 거리를 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가족으로 벗어나서 내 원가족의 문제가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야, 그래야 내가 그 고통을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원가족을 그냥 이론을 공부할 때는 몰랐지만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제대로 이제 제 상황을 멘토쌤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다 정서적인 학대고 폭력이었던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폭력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저는 말씀드렸었지만 되게 좋은 가족, 화목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너무 의존도 심하고 집착도 심하고 독립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몸만 어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전에는 내가 안 보였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람 만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되게 미성숙하고 독립이 안 돼 있구나. 굉장히 정서적인 폭력, 이게 심한 사람이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데, 그게 보이면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혼하고 나서 바로 정말 원가적으로 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내가 좀 지내고 있더라도 좀 이런 영상을 보시는 경우 아마 자기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보실 텐데, 그러면 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면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기를 하고 혼자 좀 치유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그 이후에 커플 관계에서 훨씬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커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원가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전에 그 관계만 계속 반복한다면 역시나 이후에 커플 관계도 또 불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2번, 3번 똑같은 내용의 남자와 혹은 여자와 만나서 똑같은 고통을 겪다 이혼하는 사람들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혼하고 나면 제발 가능하면 원가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갔더라도 좀 거리두기, 이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독립해 나가는 그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혼 후 절대로 원가적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